바른문화운동본부 안희환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희환입니다. 어제 4명의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통령 관저에서 며칠간 고생을 한 청년들입니다. 밤을 샜더라고요. 추위에 떨었어요. 배가 고파요. 얼마나 딱한 처지인지 모릅니다. 제가 밥을 사줬고요. 커피를 사줬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정신없이 조는 거예요. 결국은 링거를 맞으러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떨고 배고프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출석하지 말고 버티시지, 좀만 더 견디시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바꿔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좌파 세력, 좌파 집단들은요,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반깁니다.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작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요, 더 선동이 되거든요. 더 많은 군중들이 결집하거든요. 더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노련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분 국민을 생각하는구나,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본인이 정책인 입지만이 아니라 보다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알려진다면은 국민들이 마음이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낙담할 일이 아니라, 속상해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이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국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여겨지시죠? 정말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체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는 뭐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예, 다수당은 50%가 넘어야 되는 거죠. 아니 50%가 안 되더라도 최고 의원 수가 많은 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가 안 될 경우에 50% 넘는 의원들이 내각 해산을 요청하면은 내각이 해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힘이 좀 많이 없는 편이죠. 그러면 50%가 안 되는 정당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정당하고 연정을 합니다. 근데 연정을 해도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는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주 희한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할 것 없이 자꾸 내각제 운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대통령 중심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그래서 헌법 위의 권한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헌법 위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법 위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내각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위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헌법이 부여한 권한 중에 계엄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내란이라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진짜로 안 됩니다. 작년 2024년 7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했고 재판받았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 내용이 굉장히 긴데 제가 2번 반복해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이 경우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계엄력을 발휘했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장을 내준 법원이 있어요. 서부지방법원. 이거 불법이죠. 이거야말로 내란이죠. 이거야말로 법치를 흔드는 거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요 여론에 따라 판결 내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또 선동에 따라 결론 내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대한민국에 명시된 헌법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헌법재판관님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린 판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판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치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세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마땅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 권한은 헌법을 넘어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